사실은 그동안은 의뢰인분도 모시고 상대되는 분도 모셨어야 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석이었죠. 지금 의뢰인도 굉장히 용기 내서 나오셨거든요. 정말로.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휴지부터 먼저 좀 주세요. 그때가 하나하나 생각이 나시니까 결혼 때부터 곱씹어 보면 자기야, 나왔어! 결혼 생활의 단꿈에 젖어 있는 결혼 2년차 세대 정아영 씨. 나도! 자기 있어서 너무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보이는 의뢰인 부부. 그러던 어느 날 맛있다. 응? 어머니다. 잠깐만. 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야, 이가 대체 걔는 뭐 하는 애냐? 시댁이 이렇게 우습다니?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냐?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전화에 의아해진 의뢰인. 자기 보고 전화 한 통화 왜 없냐고 하시는데? 어제 전화 드렸는데? 정말? 정말 이상하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마는데 시어머니의 독촉 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데 전화 자주 좀 드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하루 걸러 하루 전화 드리는데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잘해? 시도 때도 없는 시어머니 전화에 결국 악화된 부부 사이. 그럴수록 의뢰인은 더욱 답답하기만 한데 며느리의 사생활은 무시한 채 계속 걸려오는 독촉 전화. 며느리한테 무시당. 안부 전화에 대한 시어머니의 지나친 집착은 결국 의뢰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고부 갈등.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못 산다고. 과연 동치미 마담들의 해법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결혼을 먼저 준비할 때는 안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는 되게 괜찮은데 결혼 준비하면서 좀 싸웠던 것도 많고 앙금이 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쌓였었어요? 뭐 제가 이제 혼전 임신을 했고 이제 저희 집에서는 배부르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고 네. 시어머님은 이제 주변에서 뭐 올해는 결혼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뭐 아웃수다 아니면 뭐 못 산다 막 그런 보고 한 번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신랑이랑 같이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되게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저희 신랑한테 장문으로 막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야 이러면서 니네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냐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러시면서 여자는 아무나 다 임신한다고 임신한 게 무엇이냐고. 아이고. 내가 가장 어머님한테서 못 견디겠는 게 뭐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고부간에 뭐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친해야 되고 불만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말뿐이고 정작에 본인이 저한테 불만이 있으면 저희 신랑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어머님이 병원에 가실 때가 있고 어디 아프실 경우 있으면 이제 전화는 드리는데 제가 뭐 회사도 다니고 애도 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병원을 가셨을 경우에. 그럼 이제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저희 신랑한테 전화가 와요. 너 왜 전화 안 하냐? 뭐 네가 얼마나 나한테 전화했냐?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며느님이 몇 분이나 형제가 얼마나 되세요? 혼자 외며느리세요? 아니면 다른 형제도? 다른 형제분 계시고 결혼하셨고 근데 다른 며느리들한테는 어떠세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셨고 똑같으세요. 다면 근데 이제 그분한테는 뭐 수상스러운 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딸은 없으신가요? 어떤 딸이 없으시고 아들만 있으세요? 네.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기본 하루에 한 번씩은 하셔요. 네. 일주일에 한 번 꼭 찾아가요. 연락만 하면 좋아하시나요? 다른 건 연락 딱 하면은 뭐하러 연락했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또 안 하면은 왜 안 했냐고 나중에 막 화가 났을 때는 그거를 한꺼번에 푸세요 막. 만약에 가까운 데고 내가 정말 그것만 원하신다면 하루에 전화 한 번 드리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찾아뵈러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뭐 집에 살림도 해야 되고 저희가 기술을 시작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뭐 분가를 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서로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집에 눌러 있었어요. 처갓집. 네. 근데 지금 몰랐던 상황인데 이제 둘째 아들을 어쨌든 청아살이를 만약에 어머니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아들 뺏겼다라는 생각에 더 조금 그렇게 집착 부리신 거 아닐까? 왜 전화 안 하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어렵냐? 너네는 매일 보지 않냐?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 아들들이 아니라 왜 며느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은 또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아들들은 전화 안 해도 되지만 며느리는 꼭 해야 된다고. 이 전화하고 이러는 게 마음에서 사실 우러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쵸. 오늘 얘가 전화를 하나하나 딱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더 부담스럽죠. 그것도 되게 부담스럽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네. 건 시아버지 있잖아요. 두 분의 부부 사이는 어떠세요? 재혼하셔가지고 지금 잘 지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남편분하고도 좀 갈등이 있었나요? 왜냐면 그 남편분이랑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다가 네. 그 손목을 그은 적이 있다고. 그으려고 했다가 신랑이 와서 막았어요. 아, 신랑이 막았어요? 근데 또 똑같은 거예요. 어머님 전화로. 전화 때문에. 신랑한테 니네 왜 전화 안 하냐고. 신랑은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세요? 처음에는 제 편을 좀 들다가 일이 너무 많이 커지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빠지더라고요. 비겁하다. 자, 일단 뭐 시어머니가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며느님이 정말 억울하고 너무 안타까웠던 얘기들을 혼자 하는데요. 고쳐서 될 지금 일이 시어머니 아닌데. 입장에서 엄연아 선생님하고 예정 선생님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그 시어머니가 어떤 재혼을 얘기를 하셨다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그 새로 결혼한 그 남편분 있죠? 그분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파워를 내가 이런 집에서 이런 위치에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 할아버지 있는 앞에서 전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전화하라 그러고. 그럼 전화하라 그러라. 왜 안 하니? 이러면서 자기 파워를 과시하는 거예요. 난 나 같으면 매일 가서 아주 애 데리고 아주 똥기저귀 아주 뭉개면서 좀 한 달만 가면 얘 오지 마라. 왜 이러니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랑 조금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뭐 저한테 이렇게 욕을 막 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지만 전화하지 않고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대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저는요. 어머니 제가 지금 전화 드리고 어머니 제가요 오늘은 조금 바쁘니까 1시간 반 후에 딱 전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꼭 전화 받으세요. 그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있다가 어머니 1시간 반 후에 또 전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예고제. 네, 부모도 사람인지라 일주일이 안 돼서 어머니는 이제 전화 그만해라. 알았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나를 위해서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어머니한테 가지 말고 안 가고 하지 말고 좋은 내 남편하고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남하고 결혼했다. 맞아요. 남편 우리 어머니 아들이지 제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기억에 내가 우리 어머니를 멀리 했다라는 기억 주지 말고 조금 여우처럼 그냥 요걸 참아보는 게 앞으로 더 내가 가슴 아픈 나를 만들지 않은 길 아닌가.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억울하고 납득이 안 가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사실 그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며느리께서 나오셔서 저도요. 예. 근데 이 고부 갈등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그 시어머니들의 좀 전형적인 특징이 아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며느리도 자기 거. 그러니까 뭔가 복종해야 되고 자기한테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낳고 키웠기 때문에 며느리한테도 어떤 보상과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은 나를 무시하나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구조인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 시어머니도 자기 남편이 있으시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이혜정 선생님은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시어머니도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고 남의 남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도 자기 남편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남편하고 매일매일 전화 자주 주고받으시고 주말엔 남편하고 등산 가시고 놀러 가시고 그러면서 좀 아들 내외도 그럴 수 있게 살 수 있는 좀 기회를. 지금 아들이 있으세요?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 없는 소리를 하는 아니, 속이 없는 게 아니고 아니 속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바뀌면 이런 일이 왜 여자들이 이렇게 아들을 바쁜 일이 하나도 없죠. 자기 남편이 앞으로 신세대는 바뀌어 가겠지만 앞으로 신세대는 당연히 바뀌어 가겠지만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들어봐봐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런 상처받을 일이 없지만 맞아요. 이미 그럴 상황은 수는 이렇게 없어. 벌어졌고 내 시어머니 이왕 그런 사람이 아닌 걸 그걸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 얘기죠. 내 지금 놓인 상황이 이런 거. 이미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는 여기서 더 이상 저렇게 눈물 짓고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요 순간만 조금만 좀 다가가는 노력을 하면 내 가슴 아픈 게 덜하지 않냐는 거죠. 안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그런 볼게요. 상황이라는 거를 좀 시어머니 쪽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그렇다면은 시어머니께서 아들과 아들 내외에 집착하시는 걸 좀 끊어드리기 위해서 며느리나 아들이 힘을 합쳐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두 분이 어디 뭐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보내드리든지 근데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제가 필요하지 결혼 안 않을까. 해서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뀔 수 없는 얘기를 해봤자 이 의뢰인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못 바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절대로 이분도 안 자기는 되지.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끝에 달했기 때문에 방송까지 나온 거잖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혼전 임신을 덜컥 했기 때문에 갑자기 부모가 됐고 나와서 책임지고 부모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괴롭히시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남편이 제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걸 왜 아내한테 얘기하죠? 본인 엄마는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이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를 전하지 말고 여기까지 찾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나왔으니까 노력 더 해봐 하지 마시고 남편분이 좀 아니 더 그런데 현명하게 그런데 편을 남편 안 맞아요. 변해. 얘기가 안 변해. 이분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동치미 갔는데 당신이 변하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아니 내가 동치미 갔는데 다 배시머니 시어머니가 잘못됐대요. 내 남편 놔두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남자 보고 시집 왔다 그러는데 나 말 좀 끝내면 안 될까요? 아니 끝내거나 말지 우리 프로 특징입니다. 우리 프로 특징이에요. 어머니하고 이분하고 둘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 이 남자 죽어요. 네. 남자 아들 말려 죽이고 남편 말려 죽이는 거야. 네, 그리고 지금 강현재 변호사 뭐 이러고 이러겠는데 고부간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되면은 저런 일 안 생겨. 무조건 시어머니를 갖다가 한풀 하려면 한 마음 내 가지고 껄껄대고 웃고 시어머니 지치게 전화거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잠깐만 한 분 한 분 잠깐만요. 얘기를 하나하나 끝내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저희가 결론을 날 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자, 먼저 박민선 마담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을 못 바꿔요. 나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전화로 테러를 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내가 뭘 뺏긴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내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만큼 잘못된 건 없어 아직.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마음 저렇게 돼서 저런 마음 계속 하시는 거 나 들어서 속상하지만 오늘 33분만 속상하고 끝나지 그거를 2박 3일 동안 되뇌어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내 중심을 잡고 바꾸는 수밖에 없어. 이 세상 내가 바꿔야지 남은 안 바꿔줘. 저는 제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했다고 보고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저도 많이 지금은 제가 심경이 저희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냥 떠오르면 짜증이 나요 막.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시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아요. 죄송하다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근데 아마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며느님은 자기가 당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님은 시어머니대로 뭔가 지금 자기가 피해자고 며느리가 제대로 안 당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한두 통 전화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시어머니를 바꿀 수 없어서 내가 바꾼다고 하게 되면 시어머니한테 가서 시어머니가 감동하도록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막혀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그런 줄 알았다는 식으로 그 진정한 사과를 안 받아들이시더래요. 그런데 일단은 자기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나니까 자기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들어보니까 고승덕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거는 굉장히 자존감이 상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시어머니고 내 남편의 귀한 어머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화해하는데 30년, 50년, 5분이면 끝나거든요. 진심을 담고 사과하는 건 5분이면 끝나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바다에 물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으면 어머니한테 평화협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다가
반복된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 나온 게 뭐 저희 시어머니랑 평생 인연 끊고 살 생각은 아니에요. 저도 해결책이 있다면 해결하고 다시 만나고. 왜냐면 본인 보고 하라고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해결책 있잖아요. 더 노력하라는 걸 하라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은 솔직히 아직 안감이 남아있으니까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혼자의 생각이 좀 필요하잖아요. 좀 마음도 좀 다독여야 되고. 제가 제 아내랑 저랑 실천했던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거 진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발생해요. 시어머니 전화번호 저장이 본인 휴대폰에 어떻게 돼 있으세요? 그냥 시어머니. 시어머니라고 돼 있죠. 저랑 제 아내는 제가 우리 엄마, 날 낳아준 우리 엄마를 제 전화 휴대폰에 시어머니라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우리 엄마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본인의 시어머니를 우리 엄마 해놓고 자기를 낳아준 친정엄마를 멀리 계신 친정엄마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올 때마다 우리 엄마 이렇게 뜨니까 그게 달라져요, 조금씩.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습관도 생기는 거고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면서 행동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그 행동 치료 기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혁재 씨는 그런 데서 아주 지혜로운 거지. 보기와 달라요. 잘 살리는 그 보니까 인간 만사하고요 인생 만사는 공식이 없어요. 네? 어떻게 사느냐. 물론 이기주의로 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민우님은 나를 위해서 노력해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전화하고 뭐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그 맞아요. 측은지심. 아이고 이 노인네야. 아 어떻게 얼마나 외로우면은 나한테 이렇게 때를 쓰고 이러니. 그래. 이렇게 마음을 먹어. 60살 넘으면 여자들은 기죽게 돼 있어.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몸을 며느리한테 맡겨요. 그럴 때 접속 안아주라고. 그러면 자기는 얼굴에 꽃이 피는 거야. 그렇게 하란 말이야. 나를 위해서. 자, 결론적인 얘기를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 자, 우리 분 어떻게 이 중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한테 또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세요 지금? 찾아나가야죠, 그쵸? 제가 뭐 어쨌든 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항상 신랑이랑 둘이 얘기하면은 답이 없으니까 되게 그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물론 신랑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은 해볼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네. 훌륭하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우리 엄혜라 선생님께서 우리 며느리하고 꼭 안아주는 시간 좀 만들어볼게요. 무대 쪽으로 어째 좀 그래도 따뜻하게 한번 안기는 게 좋지. 가운데. 나 몰라. 왼발 받고 나온다. 너를 위해서 이제 살아. 그럼 모든 게 다 네 중심이 되는 거야. 알았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계셔야 돼.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계셔야 돼. 그래서 좋다. 어른이 고맙습니다. 계셔야 돼. 어른이. 너를 위해 살아. 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말 우리 의뢰인 정말 큰 용기거든요. 사실 이 모습이 시어머니가 보실 수도 있고 남편은 더 속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셨으니까 음성 변조하고 뭐 이렇게 모자이크 했는데 혹시나 아시게 되면은 그 마음을 진정성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의뢰인분께 선물 있죠. 예, 선물 저희가 이쪽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용기를 내주신 의뢰인께 특별히 준비한 선물 김치냉장고 준비했습니다. 이거 좋은데 시어머니 갖다 드리면 여기다 김치 담아. 담궜다가 그래. 고구마 찐 거랑 동치미 한 통 들고 어머니 데려가면 되겠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뭐 뻥 안 뚫렸어라도 김치냉장고 뻥 뚫리셨으면 좋겠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냉장고 좋다, 그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